최근 3,750만 원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온비드를 활용한 투자였는데요. 캠코의 온비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있는 자판기 임대 사업권을 낙찰받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싸게 사기도 합니다. 온비드만 잘 활용해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 직원이신 김혜빈 대리님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먼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리나라의 공적 자산관리 기관으로서요. 가계의 재기 지원과 기업 제도약 지원, 그리고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오픈을 한 온비드라는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공매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2002년도에 처음 오픈을 했고 지금까지 순거래 금액만 92조 원, 그리고 회원들은 56만 명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비드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물건들이 올라오는 건지 좀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국가재산이 왜 어떤 이유로 왜 여기 나오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팔리는 건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압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이용기관에서 나오는 불용품들이 이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세요. 근데 일반 이용자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국공유 재산 차이가 뭔지 잘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네. 국공유 재산 이제 국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안에 국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런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자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류재산이라는 또 구분이 있는데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께서 네, 세금 대신에 이제 재산들을 압류를 해서 국세청에서 압류한 재산들을 저희 공사에서 대신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처분을 하고 그 처분된 가격으로 세금을 이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재산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이용기관 재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거래되는 한 60에서 70% 정도 거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이용기관 재산들 같은 경우에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불용품들 그러니까 불용품이라고 네. 하는 게 좀 어떤 거죠? 불용자산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쓰던 TV,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나가지고 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뭐 대량으로 그렇게 처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공서에서 쓰던 차량 있죠. 네. 저희 차량들이 이제 상태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네.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들은 대부분 엄청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런 차량들이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나서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공고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합숙소, 기숙사 이런 건물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고민 좀 갖고 있는 분들도 온비드를 활용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그 남성분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이제 중고차 거래하시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에 온카랜드라고 자동차만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전용관을 신설을 해서요. 자동차만 이제 저희가 따로 온비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추가 덧붙이자면 온비드에서 거래되는 물건 그 차량들이 꼭 국산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제차들도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압류재산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외제차나 슈퍼카들도 종종 슈퍼카들도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슈퍼카들도 그럼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만약에 구입할 수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이라고 한다면 훨씬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하실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슈퍼카도 압류하기도 하고 뭐 시계도 뭐 비싼 고가의 시계들도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시계들도 좀 여기서 좀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 요즘 뭐 유행하는 롤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시계들이 최근에 이제 공고가 올라온 사례들을 되게 봤고요. 시계뿐만 아니라 뭐 명품백, 뭐 에르 막 이런 에르 땡땡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물건에 공고되고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국가의 뭐 국유 재산이라든가 뭐 압류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격을 좀 더 싸게 팔게 되나요? 국민들에게? 보통 이제 물건을 처분을 할 때 최저 가격이 되는 이제 예상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입찰에 붙여지고, 만약에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없으실 경우에 유찰이 되어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입찰 방법에 꼭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 높은 금액을 써서 입찰을 하시는 방법 외에도 추천 방식이라는 또 입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만 입찰에 참가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 거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과 현재 시세에 또 다른 시세 차익들을 노려가지고 재테크에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 금액이 뭔가 고평가됐거나 저평가됐거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따로 해드리진 않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건에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자 책임하에 입찰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 분석은 입찰자분들께서 스스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좀 딱 와닿을 만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희 그 썸네일에 보신 것처럼, 썸네일로 쓰신 사례처럼. 네. 그렇죠. 너무 다 알고 네네. 알고 여쭤본 것 같네요. 아니요. 저희 썸네일 사례처럼 3,700만 원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라든지 군부대 생활병영관 내에 있는 병영생활관 내에 있는 자판기를 임대를 하셔가지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지고 부가수익을 창출하신 경우라든지, 뭐 단돈 1,000원 가지고 자전거를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1,000원으로 자전거 낙찰 받으신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1,000원으로 자전거를 사는 거는 왜 요즘에 우리가 당근마켓 쓰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에 자전거가 올라왔길래 뭐 반신반의하면서 입찰에 참가를 하셨는데 덜컥 낙찰이 되어버리셔서 운반비가 더 들 것 같아서 직접 가지러 가셔가지고 자전거를 타시고 집까지 돌아오셨다는 차로 아니고 자전거로. 그래서 열정이 있으시네요. 그런 사례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우리가 또 썸네일로 썼던 그 3,700만 원으로 건물주가 되신 분,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배경이나 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좀 노후화된 건물을 저렴하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재건축? 골조는 남겨놓고 재건축까지는 아닌데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재테크를 하신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튜브로 풀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온비드 홈페이지에 활용후기 공모전 역대 수상작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온비드 홈페이지만 홍보를 하고 가시는 아니요. 3,700만 원으로 이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이분께서. 근데 건물주가 되고 싶으셔가지고 이걸 매입을 하셔가지고 건물을 실제로 이제 보고 재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공유자가 있는 거예요. 지분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주인이 2명, 3명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걸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전부 다 샀다고 생각했는데 지분이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낙찰 후에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유자분한테 이제 이걸 나머지 자녀 지분을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가치가 지금은 여기서 그 임대 수익을 또 따로 3개층인가 2개층을 임대 수익을 또 따로 창출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폐건물이었으면 아마 거의 1층짜리였을 것 같은데. 폐건물 상태일 때도 여러 복층 구조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폐건물일 때는 임대나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새로 이제 임대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사례. 근데 이제
저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투자 대상들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진짜 실제로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 금액대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냥 뭐 실험 삼아서 해보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좀 네. 모의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거나 모의로 입찰을 해볼 수 있다거나 네. 혹은 뭐 실제로 좀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네. 실제로 좀 볼 수 있나요? 비용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일반 이용자분들께서 내가 온비드 입찰에 참가하기에 목돈이 없어서 너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다 전부 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임대를 하는 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판기 사례처럼 그 군부대 병영생활관 자판기 사례처럼 자판기를 산 게 아니고요. 자판기를 임대한 거예요. 자판기의 수익권을 임대한다고 하죠. 그분은 그 자판기가 그 입찰 받으신 분께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받으시는 그렇죠. 네. 거죠? 자판기를 관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수익만 임대를 하시는 사례인 거고요. 이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초기 투자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 저희 지하철 내에 있는 상가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지하철 공사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임대들이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임대가 되다 보니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비드 들어오셔가지고 사무실 임대 쪽 이렇게 알아보셔도 되고 모의입찰은 어플로는 아직 구현이 좀 안 되고요. PC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모의입찰이라고 초록색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모의입찰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모의로 이제 공고된 물건들을 실제 입찰에 참가를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어플을 좀 보면서 네. 이 어플 보면 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 네. 이 건물을 누르면 이 건물에서 혹시 어떤 좀 정보들을 실제로 좀 봐야 되는지 일단은 보시면 건물의 사진이라든지 주소가 위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최저 입찰가라는 게 있어요. 이 최저 입찰가는 최저 입찰가가 이 물건에 참여하실 수 있는 가장 그 적은 금액, 기본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최저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의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지 유효한 입찰이 성립이 되시는 거고요. 이거보다 낮은,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이렇게 입찰에 참가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있고요. 혹시 좀 주의 깊게 더 보면 좋다 뭐 이런 정보들도 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테마 물건인데요. 아래로 테마 물건. 네, 조금 내리시면 이렇게 관심 물건 20이라고 그 최근에 온비드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요. 그리고 클릭 랭킹, 클릭 수가 가장 높은 조회수, 네,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준. 그리고 50% 체감 물건, 이건 이제 최저 입찰가 대비 지금 감정평가 금액 대비 입찰가가 보시면 엄청 낮죠. 이런 건들은 이제 아마 유찰이 여러 번 돼가지고 체감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물건들을 모아놨고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놓으시면 관심 지역 베스트 20이라고 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을 또 추천을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알람이 네, 오기도 하나요? 알람이 메일링 서비스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관심 지역 설정된 물건에 새로운 물건이 이제 공고가 올라오면 그걸 또 어플을 통해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입찰 하시면서 이제 좀 잘 모르시겠거나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을. 그래서 사전에 이제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온비드 이용법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신청해 주셔도 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1588-5321라고 저희 콜센터로 네, 전화 주시면 번호는 네, 나가도 되나요? 1588-5321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는데 뭐 이거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온비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온비드를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들 혹은 앞으로 사용할 분들한테 딱 이 하나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하나만 해주세요. 꼭 하나여야 되나요? 하나만 해주세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 공고문 확인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고문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의가 들어오는 게 엄청 많아요. 사전에 임장이라든지 공고문 확인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대리님 말씀해주신 정보들 네. 좀 이렇게 잘 숙지하셔가지고 온비드를 통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